자,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 블랙 이글스 팀. 이 블랙 이글스 팀이 사용하고 있는 T-50B 훈련기 아닙니까? 2011년도 이래로 줄곧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체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아타야 된다. 바로 그것이 바로 블랙 이글스 팀이 T-50B에서 KF-21 보라매 전투기로 교체가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부분 저희가 집중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출 하나하나가 아주 지금 전쟁터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 돈도 지키면서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통법이 폐지된 거 아시죠? 단통법 폐지됐죠? 방송에서 여러분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휴대폰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휴대폰을 좀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진짜 최저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이걸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대란 시기에 사기? 아이폰 지원금만 최대 170만 원. 둘째, 대란은 아정당에서 카톡 친구 하나만 추가해두면 좋습니다. 알림 받고 그때 사시면 돼요. 셋째, 추가 지원금 무조건 챙기세요. 추가 지원금이요? 네. 휴대폰뿐만 아니라 카드 발급, 캐시백부터 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까지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네. 최대 148만 원이 손해입니다. 가만히 두면. 148만 원 손해. 네. 정말 나라가 정한 지원금인데 본사에서는 굳이 알려주지를 않아가지고 이걸 못 챙기면 손해입니다. 아정당에 전화 한 통하면 다 알려줍니다. 그래요? 예, 고정 댓글에 있는 번호를 네. 그대로 챙겨서 전화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래요. 예. 심지어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고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 일을 얼마나 잘하면 불만족 시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참에 아정당에서 휴대폰도 바꾸고 지원금도 받으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자, 갑작스럽게 이 블랙 이글스 팀의 T-50B 훈련기가 KF-21로 교체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어떤 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가 T-50B가 일본의 오키나와 나하 기지로 가서 뭔가 군사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급여를 받고 가기로 했던 게 이제 뉴스가 먼저 전해졌는데 그게 또 거절당했다. 네, 일본한테 거절당했다. 근데 블랙 이글스 팀 와서 급유 안 된다. 네. 근데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이제 독도 상공 인근에서 블랙 이글스가 이제 훈련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했었죠. 예, 그게 이제 일본 측의 방위성의 탐지, 감지가 돼서 이제 거절. 그러니까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아주 막 억지로 피우니까 그러면서 이거 거절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블랙 이글스가 이 독도에서 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거절을 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요. 예, 정말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아한 거는 왜 블랙 이글스 팀이 UAE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거꾸로 일본을 거쳐서 갔다가 다시 두바이로 가야 되는 건지. 배경에는 이제 왜 일본을 방문을 해야 되냐, 배경에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군사교류. 이 한일 간에 이제 앞으로 뭐 연합훈련을 하려면 서로 이제 좀 우호를 다져야 되고 뭐 전에 좀 이렇게 무너졌던 우호를 다져야 되고 해서 일단 에어쇼 팀부터 보내서 소개를 하자. 그리고 이 항공기가 T-50B가 일본의 이제 차세대 자위대 훈련기 사업 거기에 일단 포함은 돼 있잖아요. 미국을 통해서.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공격용 무기는 아니고 일단 에어쇼 어떤 비무장의 항공기 때문에 가서 일단 보여주는데 문제는 없죠. 보안 문제는 뭐 사실상 뭐 이렇게 크게 없는 거고 완전히 뜯어보기 전에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비행기를 보여주자. 조종석에다 앉아서 해당되는 그 비행단의 구비행단의 조종사들이 아니면 지휘관들이 앉아서 볼 수 있게 뭐 조작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이제 소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외형도 공개를 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최전방에 나가 있는 항공자위대 전투기 조종사들의 지휘관들이 그 내용들이 방위성 이제 아니면 항공자위대 보고가 되거든요. 자료로서. 그러면 그게 어떤 우리가 간접적인 판매라도 미국을 통해서 하는 판매나 면허 생산이든 뭐 공장을 차리든 간에 그런 면에서 홍보가 되고 어떤 국익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일본 오키나와 나하 이 기지에 가려고 했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일 간의 뭐 방위 뭐 이렇게 장비 교류가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 이제 그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훈련기사 말고는. 네.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 그 소해 헬기 관련된 장비를 일본 가와사키 제품을 좀 우리가 협력해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게 한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이미 다 우리 국산 소해 헬기 장비가 다 미국제로 영국제나 미국제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네. 유일한 지금 이슈는 이제 이 항공자에 대해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 우리가 관여를 좀 하려면은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비무장의 에어쇼 전용 항공기 T-50B를 이제 이렇게 공개해 주는 정도. 이거는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군사 교류도 되고 좀 우호를 뭐 다지자. 동북아 지금 문제에 대비해서 사태에 대비해서.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급유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이 블랙 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여러 비행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된다. 예. 그냥 거절한 거죠. 그 직전까지는 이 독도 상공에서 이제 뭐 훈련 비행 그 얘기가 이제 알려지기 전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뭐 와서 뭐 우리도 구경하고 여기 기차 거쳐서 가는 것도 좋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거절된 거죠 최종적으로. 아무튼 이 블랙 이글스가 보통 아랍에미리트 이 두바이까지 가려면은 블랙 이글스 편대만 가는 건 아니죠? 보통 이제 C130 수송기가 같이 네. 쫓아온 적이 몇 번 있었죠. 그쪽 지역의 에어쇼라고 하면은 뭐 말레이시아 에어쇼도 랑카 에어쇼도 그랬고 네. 싱가포르 에어쇼 때도 이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멀리 가장 최초의 2012년도에 영국의 이제 에어테투 에어쇼나 판버라 에어쇼 때는 이게 다 분해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그 화물 수송기 뭐 안토노프 124 이제 일반 민간 회사의 네. 그 대형 화물 수송기에 다 분해해서 실어서 간 적도 있었고. 그래요? 예. 그때 좀 돈 좀 들었었죠. 근데 하여튼 뭐 2012년도가 제 기억으로는 최초의 해외 에어쇼 이제 참가하기 때문에 현장에 제가 이제 갔었는데 상당히 감격스럽기는 했었습니다. 그게 와딩턴 에어쇼도 갔었고 그래서 제가 그 곳곳에 기지마다 영국의 기지마다 행사할 때마다 가서 봤는데 그게 벌써 14년 전이고 그래서 지금은 흔하게 이 동남아 에어쇼나 중동 에어쇼에 뭐 참가하는 거는 저 이집트까지 이제 뭐 흔하게 됐죠. 이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훈련기 수출, 이 경공격기 수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아니, 보통 이렇게 다른 국가에 가서 에어쇼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경유를 해서 예. 그렇게 갑니까? 예, 경유를 해서 이제 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단발 엔진이고 네. 공중급유 설비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던 시절에 나온 기체예요. 그렇죠. 예, 이게 2011년부터 원주 비행단에서 이제 별도의 그 비행 대대에서 이제 운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제가 기억도 2011년도면 뭐 그것도 한 14년 전에.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항공기 자체가 급유 기능을 이제 설치하려면 또 개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FA50 네. PL 버전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아직 우리가 직접 접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만들고 있어요. 예. 사천에서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 1호기가 PL 버전 1호기가 나와야죠. 근데 그것도 뭐 내년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따지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중국군의 사례로 우리도 한번 해보지. 그래서 그럼 중국군 사례가 뭔데? 중국군. 중국 공군이 1996년도 기준으로 F-50 항속거리 같은 그 비행거리 같은 그 성능을 따져 비교해 보면은 J7 전투기, 단발 전투기. 네네. 그것으로 이제 자기들이 에어쇼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에어쇼를 위해서 주하이 에어쇼에서 이제 팀을 만들었던 게 1990년대 처음에 이제 공개를 한 게 J7 전투기로 그 아크로바틱 팀을 만들어서 공개했죠.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오면서 J10 전투기로 갈아탑니다. J10으로. 지금 J10 전투기가 어떤 그 회색 국가에서 잘 유명해졌죠. 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회색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경전투기급으로 해서 나중에는 단발 엔진이지만 제대로 된 뭐 미디엄 하이급 전투로 넘어간 사례가 있고 또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예. 그러면서 이게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급유를 거부를 당하면서 이 갑작스럽게 이 블랙 이글스 팀의 T-50B가 KF-21 보라매 전투기로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보통 이제 28년 되면은 도입을 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좀 기사에서 이렇게 질러놨는데 지금 KF-12 블록 140대가 27년도 서둘러서 그러니까 내년하고 27년도에 뭐 몰아서 만들고 이제 실전 배치가 28년도 되면은 지금 앞으로 한 향후 3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2026년 국방 예산은 이미 이제 의결을 이제 할 거고 조만간 한 달 내로 그러면 27년도 예산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그 예산 국방 예산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늘리겠다 하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포함돼서 통과되고 하면 27년도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것도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또 우리 방위사업청 뭐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걸 거쳐야 되고 뭐 또 방추위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1년 뭐 그냥 넘어가요. 이것도 뭐 사업 타당성 뭐 사추위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또 자기들이 감사하는 그거 안 받으려고 그러면 금방 28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 돈이 이제 마련돼서 카이에다가 이제 발주를 하면은 또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1년을 걸리고 테스트 비행도 해야 되고 왜냐면 약간의 그 특성에 맞춰서 뭔가 뛸 건 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28년도라는 건 좀 성급하게 얘기한 게 아닐까. 물론 이제 T50 사업 때 2010년도 사업 때 T50B가 이제 그렇게 이제 끼어들어서 열대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 영국의 에어쇼에 이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정확한 과정을 보면은 2030년도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블랙 이글스 팀의 훈련 기지를 이렇게 변경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주 기지가 지금 거기서 민원이 너무 심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이제 주변에 이제 이게 예전에 그 기지가 만들 때는 주변에 뭐 농가가 뭐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출격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서는 계속 훈련을 상공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8전투 비행단, 원주 비행단, 횡성 비행단이 그냥 통째로 이사할 수는 없고 거기서 시끄러운 부분, 평상시 시끄러운 부분을 좀 빼달라. 그게 이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에 기지를 옮기는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신규 기지로 이제 이게 배속이 되지 않을까. 지금 대구 기지가 옮겨가는 쪽에 뭐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군이 뭐 하잖아요. 말도 단어 외우기도 하는 지역인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화성 쪽에 10비행들이 또 옮겨가는. 그리고 또 1전투 비행단이 옮겨가야 되는 가능성이 있는 무안 쪽에. 이렇게 해서 후보지가 신생 기지로 가는 가능성이 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KF-21 하면은 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펙을 가진 전투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느 국가들이나 이렇게 봐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최고의 스펙의 어떤 전투기들 이거를 고개 비행으로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에요? 미공군은 이제 F-16 블록 51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네. 썬더버즈 팀이 있고 미해군은 이제 블루 엔제스 슈퍼넷을 사용하는 거기도 기종 개변을 다 했었죠. 그 전에. 그래서 중간 그러니까 미디엄 하이급 정도의 그 전투기를 4.5세대 그걸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에어쇼의 특성에 따라서 뭐 미 본토 에어쇼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본 주일 미군 에어쇼 때 등장하는 게 데모 팀이라고 따로 이제 소규모 팀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F-22가 등장하거나 소규모로 F-35. 근데 소규모라면 이제 실제 가도 또 규모는 큰데 제가 뭐 다 다녀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특성에 맞게 어떤 조직상으로 소규모라는 거예요. 그 기체가 뭐 이렇게 6대, 7대 이게 아니라 한 대 한 대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데모팁 어떤 정예 조종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블랙 이글스 팀처럼 편대를 꾸려서 뭐 7대, 8대 막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한 대, 두 대가 그냥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번에 서울 아덱스 때 성남 그 공항에서 보여줬던 2대가 번갈아 가면서 비행했잖아요. 2대가 동시에 비행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주 신규 신생 전투기는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최신에는 그다음에 그 직전의 전투기들은 이렇게 팀으로 구성해서 이제 그 안에서도 뭐 호넷에서 슈퍼 호넷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기존 개발을 한다든지 F-16도 뭐 블럭 40에서 50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소폭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운영을 계속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Su-27 그 프랭커 계열로 그렇게 하고 있죠. 다만 이제 뭐 영국은 그 호크 훈련기를 아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나라에 따라서 프랑스도 있네요. 프랑스는 이제 알파 제트.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자기들의 여건에 맞춰서 아예 순수 훈련기를 하는 나라가 있고 러시아나 미국처럼 전투기로 하는 나라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 다 모든 거를 전 세계 모든 그 아크로바틱 팀, 에어쇼 팀을 보면서 우리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으로 바꾸자. 우리 주력 전투기 중간급이지만은 주력 전투기를 갈아타자. 그래서 이렇게 발제가 되고 자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원자력 추진기간 잠수함처럼 그만큼의 시간은 안 걸리겠지만은 그 시간에 뭐 3분의 1 정도 걸리겠지만은 돈 마련부터 해야죠. 카이는 좋아하죠. 10대를 별도로 더 만들어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20대에서 플러스 10대면 130대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당연히 카이는 환영합니다. 만듭시다.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할 것이고 뭐 저 같은 사람 평론가들이 이제 얘기를 더 부추겨서 빨리 교체합시다. 지금부터 해도 2030년에 비행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한편으로는 중국 공군의 그 J-10 그 에어쇼 팀을 보면서 좀 이렇게 보면서 뭐 동남아시아 돌아다녔거든요. 가는 곳마다 하면서 일단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해서 그냥 찝찝한 거. 근데 우리가 KF-12 스텔스 외형을 가진 이
블랙 이글스가 등장하면은 이거는 그냥 와 자랑스럽게 그냥 가슴을 피고. 그러니까 이번 소식이 상당히 또 이게 연속으로 원자력 추진기가 잠수하면서 또 이제 작은 규모지만 또 놀랄 만한 뉴스였어요. 그러니까요. 이야. 아니, 대한민국의 KF-21의 블랙 이글스 팀이 결성만 다시 새로 된다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엄청난 거죠. 근데 항상 돈과 시간이 문제죠. 돈을 주면은 만드는 시간이 있고 거기에 적응돼야 되고 그래서 현재 2025년 11월 달인데 아마도 2030년대에는 그 에어쇼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등장을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대가 한편으로 되고 그게 편대 비행을 한다면 진짜 상상할 좀 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 멋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동 시범이 더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기종 자체가 더 향상된 거 좋은 거잖아요. 쌍발 전투기고 쌍발 엔진에 그러니까 다를 거죠. 난이도 개발이 아마 많이 또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기존의 그 단발 전투기, 경전투기 T-50에서 벗어나서. 근데 뭐 발달은 이제 공중급유 기능이 있는 기체를 교체를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네네. 당연히 이제 국산 전투기를 이제 하는데 KF-11이 다 거기에 딱 맞는 거고. 물론 이제 KF-11 공중급유 이제 장치가 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한 번에 간다기보다는 중간에 한 번은 좀 내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안전과 정비를 위해서 뭐 이렇게 두세 차례 비행하는 내렸다 떴다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번 정도 뭐 싱가포르 중간에 이제 기차가 해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뜬다든지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로 갈 경우에 네네. 물론 이제 공중급유기가 이제 대동을 하겠죠. 우리 지금 KC-330. 네. 그런데 그 지금보다는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이제 바꾸려면 기체 항공기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되고. 더위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중급유기 4대가 평상시에 바쁜데 최소 2대를 더 도입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또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제 얘기가 될 것이고 동시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돈 들어가는 일만 남아 있고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국방부는 여러모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가고 있죠. 자, 이렇게 드디어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 팀의 T-50B에서 KF-21B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드디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저희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